네,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시고 저기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곳이 이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행정행위의 효력 그리고 하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기도 하시겠지만 저 옛날에 행시 2차 준비할 때 이 부분 하다가 그 막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막 말을 더듬기 시작하다가 막 다음 날부터 안 나와버리고 저기 스터디하다가 막 그런 경우가 이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경찰학 안에서 나오는 행정법이 뭐 아주 뭐 작년 2차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고 이제 나머지 시험에서는 올해 1차, 2차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범위가 막 너무 넓고 좀 많이 나와요. 한 7, 8문제가 나와 버리니까. 근데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안 할래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게 사람이 이 100% 알아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감으로 푸는 거죠. 감으로. 어떻게든 허점을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내가 완전히 모르건 조금 모르건 하여튼 모르는 문제는 내 감각을 동원해서 푸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찍으실 때 그냥 찍는 것이 아니죠. 내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찍는 거죠. 아는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서 풀지만 모르는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서 풉니다. 그 심혈을 못 기울이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심혈을 못 기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심혈을 못 기울이고 또 내가 맞춰야 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봐왔던 문제들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팍팍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엄청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엄청 올라간 컨디션으로 모르는 문제도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심혈을 기울여서 풀면 맞출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맞춰야 할 문제들도 막 헷갈리고 맞춰야 할 문제들부터 막 좀 틀린 것 같고 헷갈리고 그러면 진짜 모르는 문제는 아예 그냥 찍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평소에 봤던 문제들을 확실히 다 풀어.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풀게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서 그럼 맞게 된다니까요. 엄청 허점을 찾는 것이 뭐야? 모르는 문제인데 허점을 어떻게 찾아? 감으로 찾는 거죠. 그 감은 괜히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감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정법 전반을 3,000페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6, 70페이지 정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눈은 떠 근데 화이팅 힘내시고 저 기지 한번 켜세요. 기지 한번 켜시고 힘내시고 자 행정의 하자. 이 하자가 뭐예요? 하자. 저 하자 있는 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행정법학에서 하자라고 하면 위법 사유를 얘기합니다. 위법 사유. 그냥 위법 사유라고 하면 되는데 꼭 하자라고 막 이상한 말. 행정법 너무 막 표현이 너무 어려워. 자, 행정의 하자란 행정회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즉 위법 사유인 것이죠. 위법 사유를 이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의 하자, 위법 사유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행정의 하자는 위법 사유를 구성해요. 위법 사유에는 무효 사유의 하자와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습니다. 위법의 종류가 무효와 취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하자는 곧 무효 사유의 하자와 취소 사유의 하자, 즉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하자는 곧 위법을 말하고 위법 사유를 말하고 위법 사유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자, 3번 행정처자법 제25조는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자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단순한 오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시험 합격자가 A, B, C, D인데 명단을 잘못해가지고 D, E, F를 잘못 발표해버렸어. 얼른 고쳐서 발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법 사유가 아니에요. 계약 같은 거 할 때 공 하나를 잘못 붙였어. 공 하나 잘못 붙이면 그거 그대로 줘야 돼?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이 상대방하고 짜고 1,000만 원 줄 거 1,000만 원 1억 하면 너무 작지만 1억 줄 것을 10억으로 주기로 한 다음에 나는 이 회사 자르고 반대 회사 가서 받는 거 절반 받으면 나는 이득이겠네. 그렇게 되지 않죠. 뭐 숫자 그냥 좀 잘못 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고쳐가지고 다시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오기, 오산 뭐 이것이 명백히 잘못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냥 고쳐가지고 그냥 통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 사유가 아니에요.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자, 4번에 행정행위 하자의 판단 시점이 처분 시 법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래? 처분 자체를 처분 시 법령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아까 행정기본법에서 그렇고 행정기본법에서부터 이 처분을 해줄 때 어떤 때에 법령을 기준으로 해? 신청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해?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해?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니까. 처분을 할 때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자의 판단도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처분을 할 때 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 없어. 그것도 처분할 때 그 근거로 삼았던 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자, 5번에 하자의 종류가 좀 전에 무효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죠. 주절, 형내. 그래서 하자의 종류에는 무효 취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절, 형내 이 하자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무효와 취소를 보시면 자, 의 및 구별 기준에 의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요형은 갖추고 있죠. 행정행위의 요형조차 없으면 그건 무효가 아닙니다. 그건 부존재라 그래요. 부존재. 행정행위 요형조차 갖추지 않았어. 그럼 행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존재라고 하고요. 행정을 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할 때 그때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요형은 갖추고 있으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행정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무효라고 하고요. 아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행정행위, 즉 중대 명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밑에 구별 기준을 보시면 중대 명백설이에요. 하자가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면서 그다음에 그 위반이 명백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중대하고 명백하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중대 명백 둘 중에 하나가 갖춰지지 않으면 취소. 오케이? 중대 명백이 다 갖춰져 있으면 무효. 중대 명백 뭐 둘 다 갖춰져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갖춰지지 못했으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통설, 판례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중대 명백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 그러면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의 하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시를 보시면,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취소는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있죠. 왜? 공정력 때문에.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혐의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의 하자는 취소되길 때까지는 효력이 있고요. 자, 무효는 공정력, 존속력 인정되지 않죠. 공정력, 무효가 아니어야 공정력이 있는 것이지 무효는 공정력이 없고요. 또 아까 존속력, 불가장력, 불가변력, 무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에는 뭐 제소기간 이런 건 뭐 필요 없어요.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에다가 당연자를 붙여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무효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언제든 발견되면 무효인 것이고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효입니다. 취소 사유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정력과 존속력이 인정되고요. 자, 하자의 승계. 이 하자의 승계가 선행행위에 무효 원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연속된 행정행위가 있는 거예요. 연속된 행정행위가 있어. 근데 선행행위가 무효면 싸그리 다 무효예요.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하자의 승계 논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때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를 논의합니다. 그때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를 논의하는 것이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 승계가 안 돼. 그때는 당연히 되고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싸그리 다 무효예요. 대신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승계되느냐 안 승계되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자의 승계론 얘기를 할 때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이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 승계가 돼. 그때는 논외야 그냥. 그래서 따져보는 것이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 하자가 있을 때만 따지기 때문에 하자 승계론에 있어서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만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자의 승계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 나올 때 한번 하고 갈게요. 하자의 승계라는 것이 연속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처분, 일이 있고 저 지계자라고 할게요. 지계제 처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계제 처분을 한 다음에 직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직권 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연속된 행정 처분이죠. 연속 처분을 하면서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연속된 행위 싸그리 다 무효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무효면 싸그리 다 무효지. 대신 첫 번째 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연속된 행위가 다 이제 유효한 거예요. 일단 다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 하자가 있으면 싸구리 다 그냥 무효예요. 싸구리 다. 선행에 취소 사유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걸 따지면 되잖아요. 이걸 따지면 되는데 이것이 제소기관이 도과해버렸어. 그러면 따질 수 있는 것이 이것만 따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 여기에는 하자가 있는데 제소기관이 도과해버렸어. 근데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지만 여기는 제소기간 내야.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어. 이때 그럼 따질 수 있는 거지. 후행행위만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후행행위를 따지면서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원용해서 후행행위에다가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하자의 승계 논의입니다. 이 하자의 승계 논의가 선행행위에 무효사유 하자가 있으면 싸그리 다 무효라니까. 연속된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행위가 다 여기에 기반해서 이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기반해서 이거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가 무효야. 효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싸그리 다 무효예요. 대신 선행행위에 취소사유 하자가 있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행위도 다 그냥 유효함으로써 하자 승계 논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자 승계를 얘기할 때 먼저 그냥 얘기를 하고 가면 하자의 승계 논의에 있어서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래? 그게 무효사유 하자 있을 때는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승계 다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논란이 되는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만 논의를 합니다. 이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 제소기간이 도가 돼버렸어. 근데 후행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 근데 후행행위는 제소기간 내야. 내가 이걸 다투고 싶어.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되는데 제소기간 도가 있으니까 이걸 다투죠. 이걸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연속되는 행정행위면 하자가 승계됩니다. 즉 후행행위를 다투면 선행행위의 하자를 원효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따 하자 승계 논할 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자의 승계 관련해서 선행에 무효 원인 하자가 있으면 그냥 모든 후행 행위에도 승계가 됩니다. 싸그리 다 무효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자 승계는 따질 것도 없이 하자 승계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연속된 행정행위가 있는데 하나가 무효면 싸그리 다 무효야. 그냥 오른쪽 선행 행위에 취소 원인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때만 하자가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 승계 관련해서 선행행위에 무효사유 하자가 있느냐 취소사유 하자가 있느냐. 선행행위에 무효사유 하자가 있으면 싸그리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즉 하자가 승계되는 것이죠. 선행행위에 취소사유 하자가 있을 때 이때 진짜 하자 승계론을 따지는 거죠. 이때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목적을 추구하면 하자 승계가 되고 동일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 무효사유의 하자에서는 하자의 전환만 얘기합니다. 이 취소사유의 하자에서는 하자의 치유만 얘기합니다. 이 치유가 뭐예요? 고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무효가 어떻게 고쳐져? 무효가 무효인데 어떻게 고쳐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고쳐지냐고요. 그래서 무효는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그게 전환입니다. 전환. 그래서 무효에 대해서는 무효는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이것을 따지는 것이 하자의 전환이고요. 취소 사유의 하자는 취소 사유니까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자의 치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 사유의 하자는 고쳐질 수 있는데 다른 행위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 사유 하자는 치유만 얘기하고 무효 사유 하자는 전환만 얘기합니다. 자, 제소기간.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불가장력이 없는 것이죠.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 사유의 하자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고요. 자,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 원래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죠.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가도 되고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도 돼요.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특정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행정심판 거치라고 그래. 우리 소청이 그렇죠. 눈 뜨시고 힘내시고 자, 소청이 그렇죠. 소청 징계처분이라든가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당하면 소청이라는 특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소청을 거침에 있어서 취소사유의 하자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치라고 했으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했으니까. 대신 무효는 소청을 거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안 거쳐도 돼요.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도 걸리지 않고 또 특정 분야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한 분야에 있어서도 무효는 소청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소송 가도 됩니다. 자, 사정판결 사정재결이 사정판결 사정재결이 뭐죠? 위법함에도 즉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 원고의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이 이 사정재결 사정판결이죠. 근데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해달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사정재결 사정판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오케이?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정재결에서는 이제 위법 부담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정판결에서는 위법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냥 위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각함으로써 행정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정판결입니다. 그런데 무효를 어떻게 유지시키냐고. 무효는 당연 무효지. 무효는 언제 어디서든 무효고 당연 무효인데 어떻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냐고요. 그래서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취소 사유 하자에만 인정되고 이 무효에는 사정판결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기각함으로써 무효를 어떻게 유지시키냐고. 무효는 무조건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는 언제 어디서든 주장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신뢰보호 원칙이 취소 사유 하자에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는데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평등의 원칙은 위법에는 평등 원칙 주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 원칙 인정됩니다. 즉 어떤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효를 어떻게 지속시켜?
무효는 그냥 무효지. 그냥 효력이 당연히 없는 것이지. 취소 사유일 때 그걸 그냥 그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일 때는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효는 그냥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걸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고요. 자,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는 무효 취소 구별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 무효 취소가 뭐야? 위법의 종류죠. 위법의 종류에 무효 사유의 위법이 있고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배상은 무효 취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위법하기만 하면 국가배상 인정해주거든. 오케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해서 위법하기만 하면 국가배상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무효 취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는 무효 취소 구별과 상관없고요. 그냥 위법하기만 하면 배상해주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 원칙도 무효 취소 구별과 상관없습니다. 집행 부정지가 뭐야? 우리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이 행정 처분이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죠.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우리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불이익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 정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처분을 받으면 소송 걸었다고 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 취소 처분을 중지시켜주지 않죠. 그냥 정지된 거야. 그냥 취소된 거야. 대신 소송 끝에 이겨버리면 그때 이제 반영을 해주죠.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이 불이익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주지 않죠. 이것이 바로 집행 부정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집행 부정지가 무효나 취소나 똑같지.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에 일반적인 위법 사유에 대해서 집행 부정지예요. 집행을 정지시켜주지 않죠. 무효는 더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무효 사유건 취소 사유건 집행을 정지시켜주지 않는 이 집행 부정지 정도가 원칙인 것이죠. 그 원칙은 무효 취소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것이죠. 네, 저 아래 무효와 취소의 구체적인 구별은 어떠한 행위가 무효 사유에 하자냐, 또 어떠한 행위가 취소 사유에 하자냐, 그것을 이제 구분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위법의 종류, 하자의 종류, 하자가 곧 위법이니까 하자의 종류, 위법의 종류를 얘기할 때 무효 취소가 있고 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었죠. 주절, 형내 중에서 주체 하자하고 형식상 하자는 무효 사유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대신 나머지는 그냥 취소 사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주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주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지금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게 뭐예요? 누구 명의로 해야 돼?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허 정지처분이니까 경찰서장 명의로 해야 돼요. 면허 취소처분은 시도청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경찰관 명의로 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무효예요. 무효. 이 주체상 하자거든요. 이게 주체상 하자. 주체상 하자는 무효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 2번 임용 결격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 임용처분. 결격은 당연히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저 경찰 공모법에서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결격자 절대로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결격자를 실수로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명한 게 아니야. 임명한 것도 무효야. 그냥 결격자가 공무원 되면 하여튼 언제든 20살에 임용됐는데 59살에 발견돼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애시당 쪽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발견되면 그냥 배제되는 것이 결격자의 임용입니다. 그래서 결격자를 공무원 임용했어. 그냥 당연히 무효인 것이죠. 3번 시장으로부터 압류 처분 권한을 내부 유임 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이에요. 내부 유임이 뭐죠? 유임 전결이나 대결을 내부 유임이라고 하죠. 제가 내부 유임을 얘기할 때 이 내부 유임을 사실상 유임이라고도 얘기했죠. 왜 그래? 내부 유임은 사실상 유임한 것이지 대조로는 전혀 표시나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사실 행위로서 하는 것이지 대조로는 절대로 거의 드러나면 안 돼. 즉 대조로는 원 행정청 기관장, 원 행정청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야. 그걸 내부 임했으면 대조로 의사표명할 때는 시장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구청장 이름으로 했어? 이게 주체상 하자입니다. 주체상 하자는 무효예요. 무효. 오케이? 네. 자, 4번 체납자가 아닌,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건물에 대해서 압류 처분했어. 이건 완전 엉뚱한 대상한테 한 거죠. 엉뚱한 대상한테 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터무니없는 행정이죠. 터무니없는 행정은 당연히 무효죠. 누가 봐도 대상도 아닌 거에다가 했으면 무효고요. 자, 5번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 처분. 이게 뭐 절차를 거치지 않았네?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효 사유입니다. 왜 그래? 환경 영향 평가는 필요적 중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중요 절차를 누락한 것은 무효입니다. 필요적 중요 절차 누락해서 무효고요. 자, 6번에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해서 행해진 행정처분. 즉 문서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말로 그냥 짓거린 거예요. 이걸 뭐야? 형식상 하자죠. 형식상 하자. 그래서 이것은 무효입니다. 행정처분 가서 그냥 너 면허 취소
불량식품 판매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음식점 가서 공무원이 너 면허 취소하고 왔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되겠어 그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 사유로 보고요. 7번 공무원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구술로 고지했어. 똑같은 거죠. 6번이랑 똑같은 거죠. 서류로 해야 되는데 말로 그냥 찌끄리고 온 거야. 그것은 무효죠, 무효. 자, 8번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부과했어.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엉뚱한 대상한테 한 거, 터무니없는 거.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어. 엉뚱한 대상한테 했어. 터무니없다는 말 안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중대한 하자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고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고요. 자, 8번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개고조. 적법한데 대집행 해버린 거 강제 철거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행정. 그래서 무효고요. 자, 10번에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유연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과세 처분을 했는데 이후에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유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그 과세 처분은 무효인가요? 그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왜? 유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과세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처분을 했는데 유연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그 과세 처분 자체는 하자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무효 사유의 하자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이건 뭐죠? 유연 결정을 했는데 유연 결정에 위반한 행정 활동은 유연 결정에 위반한 행정의 집행이죠. 그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주의를 보시면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 법령이 유연 결정되더라도 이미 행해져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연 결정 내려진 다음에 유연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 그러면 그것은 무효로 봅니다. 자, 취소 사유. 1번에 임용권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한 의원 면직 처분. 이게 우리 그거랑 똑같죠. 경정의 신승면 대통령이 하듯이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해버린 거 이게 뭐야? 주체상 하자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주체상 하자니까. 다만 이것은 의원 면직이자 자기가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주체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로 그렇게 봤습니다. 판례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자, 먼저 여러분 치유는 뭐예요? 고쳐졌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치유 고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전환은 다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치유는 고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전환은 다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효가 고쳐질 수 있어? 무효는 당연 무효인데 무효는 언제 어디서든 무효고 언제든 주장할 수 있고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가 어떻게 고쳐지냐고. 고쳐질 수 있으면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치유는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 하자만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고쳤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 하자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전환은 다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위로 보는 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 사유 하자에 대해서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는 겁니다. 취소사유 하자는 고쳐질 수 있는데 다른 행위로 왜 봐? 그래서 치유는 취소사유 하자에 대해서만, 무효는 무효사유 하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치유 의의를 보시면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봐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 치유입니다. 인정 근거가 어차피 취소시켜봐야 이 취소 사유가 주로 이제 절차상 하자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취소시켜봐야 그 사소한 하자 때문에 취소시켜버리면 또 적법한 절차를 받쳐서 또 그 처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행위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 이 치유 제도입니다. 자, 허용성.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경원관계, 서로 대항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부정된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도 하자가 있는데 그걸 고쳤다고 봐? 그것이 원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있으면 고쳤다고 보지 말고 그냥 취소시켜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고쳤다고 보는 것이 이 하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봐. 그때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판례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자, 이번에 무효 사유의 치유는 부정합니다. 그렇지, 무효가 어떻게 고쳐지냐고.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효 사유의 치유는 부정하고요. 자, 구체 검토를 보시면 형식과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를 인정하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절차상 하자, 사소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를 인정하지만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2번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 시기는 쟁송 제기 전까지입니다. 그 절차상 하자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이 되는 것이 이유 제시, 그 하자 치유 시기는 쟁송 제기 전까지. 쟁송 제기 전까지
최초의 이유 부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송 제기 전까지 이유를 가르쳐 줬으면 이유 제시를 왜 하라 그래? 행정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 국민 입장에서 이유를 알아야 다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쟁송 제기 전까지 이유를 말해줬으면 쟁송 제기하는데 이유를 들었으니까 그 들은 이유를 활용해서 내가 쟁송 제기하는데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유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고 대신 쟁송 제기 이후에 이유 제시를 했어. 그러면 이유 제시의 그 의미, 이유 제시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쟁송 제기하는데 보탬이 들어간 건데 이미 쟁송을 제기했어. 그러면 이유 제시의 의미가 전혀 없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치유의 효과. 하자의 치유가 되면 인정되면 처분 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소급해서. 자, 아래 전환을 보시면 전환 다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왜 그래? 치유될 수 없는 무효사유의 행정행위인데 혹시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다른 행위로는 존속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본래 행정행위로는 무효지만 다른 행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보는 것을 이 전환이라고 하고, 예시를 보면 딱 이해가 가는 것이 사망자에 대해서 조세 부가처분을 했어. 근데 그것을 상속자에 대한 조세 부가처분으로 보는 거. 그래서 죽은지 모르고 이제 조세 부가처분을 한 거죠. 조세 부가처분을 했는데 할아버지여가지고 뭐 며칠 내로 죽었어. 그때 그냥 상속자한테 새로 조세 부가처분을 하느니 그냥 원 할아버지한테 조세 부가처분을 한 것을 상속자에 대한 조세 부가처분으로 봐서 그 상속자가 그냥 돈을 내면 그냥 받는 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논리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논리상으로만. 실제로는 세금 부가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상속자한테 다시 세금 부가처분을 하죠. 그러나 이게 학자들 책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책에만 조세 부가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상속자에 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인정 근거가 행정의 무용한 방법을 피하고 당사의 법적 안전성. 그래서 인정 근거는 치유나 전환이나 똑같고요. 자, 허용성. 무효인 행정의 경우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뭐 취소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 무효에도 인정되면 취소에도 인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통설은 아닙니다. 다수설은 아니에요. 왜? 아니, 취소사유 하자는 고쳐졌다고 볼 수 있는 치유가 있는데 왜 엉뚱한 다른 행위로 왜 보냐고. 무효사유 하자는 무효,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시 처분을 하느니 그냥 다른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자, 전환의 요건은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행정처분하고 전환된 행정처분으로 보려고 하는 그 행정처분하고 두 처분 사이에, 자, 1번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새로운 처분으로 보려고 하는 그 처분에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행정청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 전환을 의혹하는 것이 되죠. 즉, 누구 한 사람의 피해가 되는 것이면 무효인데 무효를 다들 다른 행위로 보는 것을 원할 때 그때만 이 무효를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을 다른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전환의 효과를 보시면 행정의 전환 자체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그래서 뭐 전환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하여튼 기존의 행위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이해관계에는 전환행위에 대해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 전환 때문에 누구의 피해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의 피해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전환행위에 대해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행위는 종전 행정의 발령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치유나 똑같죠. 치유가 인정되면 또는 전환이 인정되면 소급해서 최초 처분을 했을 때부터 그냥 치유된 행정행위, 또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 또 최초 처분을 했을 때부터 그 전환된 그 행정행위로 그냥 봅니다. 오른쪽 행정의 하자의 승계를 볼게요. 아까 이제 봤던 것인데, 자, 하자의 승계, 하자 즉 위법 사유가 승계될 수 있느냐? 어디에? 연속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선행 행정행위가 있고 후행 행정행위가 있는데, 후행 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를 원형에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왜 그래? 선행 행정행위에 제소기관이 도과해버렸거든. 그래서 아까 이제 봤듯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행 행정행위 하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논의의 전제가 3번에 논의의 전제하고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3번에 이게 선행행정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행정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싸그리 다 무효야. 그래서 하자가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하자 승계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하자가 승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고 선행행위에는 제소기관이 도가 돼버렸어. 그럼 선행행위는 다툴 수 없는 거죠. 후행행위가 있어.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 근데 후행행위는 제소기관 내야. 이때 후행행위는 제소기관 내기 때문에 후행행위는 다툴 수가 있죠.
소유가 되니까. 근데 수행행위는 하자가 없어. 이때 수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하자의 승계론입니다. 이때 언제 하자의 승계가 있다고 얘기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목적인 경우, 즉 하나의 법률 효과를 만드는 경우, 그때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인정 범위를 보시면 통설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양행위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돼? 통설과 똑같아요. 서로 연결돼서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만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하자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 과세 처분. 이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 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를 판단하는 행위죠. 지가를 판단하는 행위. 이 과세 처분은 과세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다른데 이 토지 관련된 그 세금이 개별 공시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별 공시가 결정할 때는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돼도 누가 그걸 따지냐고요. 잘못돼도 잘못된지를 모르죠. 관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세금 과세 처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따져보는 거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 봤더니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잘못됐어. 그때서 이제 아는 것이죠. 이때 개별 공시가 결정하고 과세 처분하고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세 처분할 때 개별 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원용하지 못하게 하면 국민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할 수 없는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즉 과세 처분을 다투면서 개별 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하자의 승계 인정 판례가 있고 부정 판례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줄여놨습니다. 그것이 자, 하자 승계 인정 판례 1번, 2번이 동일 목적이에요. 동일 목적. 그래서 강제 징수에 있어서 독암 매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게 다 뭐야? 다 그냥 강제 징수 절차니까 동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일 법률 효과, 동일 목적. 자, 그리고 대집행 절차, 개통실비죠. 개통실비, 개고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 사이에서도 다 동일 절차니까 동일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가 인정됩니다. 근데 강제징수와 그 전 절차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과세처분이 있어요. 과세처분하고 강제징수하고는 달라. 과세처분은 돈 내라는 것이고, 강제징수는 돈을 안 내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냥 일련의 절차, 도감 매청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인정돼요. 어느 하나의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뒷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취소사유의 하자를 원용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계 과세처분하고 강제징수 절차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집행도 마찬가지예요. 개통실비 사이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됩니다. 근데 개통실비 앞에 뭐가 있어? 건물 철거 명령이 있거든요. 건물 철거 명령하고 이 대집행 절차하고는 하자승계 동일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물 철거 명령은 위법하게 지어졌으니까 철거하라는 것이고, 대집행은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거, 서로 법률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인정되는데 개통실비 전 단계하고 개통실비하고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 강제징수 절차하고 대집행 절차가 똑같죠. 강제징수 절차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인정되고, 대신 강제징수 전에 과세처분하고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고, 대집행 이전 절차 건물 철거 명령하고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3번, 4번이 이게 별개 목적이에요. 다 이게 별개 목적,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승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민한테 너무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하다는 측면에서 판례에서 하자승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제고, 수용할 때는 또 표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 과세처분하고 또 표준 공시지가 결정하고 수용 재개라고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다르지만, 그때까지 하자승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국민한테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자승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오른쪽에 맨 끝에 6번에 직위해제하고 면직처분 하자승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직위해제가 너무 과도해. 무효는 아니고 무효면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것이고 무효면 저기 면직처분했어도 그 면직처분 자체도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고 근데 직위해제는 무효까지는 아닌데 좀 너무 과도해. 근데 직위해제를 딱 시키면 우리 공무원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죠. 아직 반성은 안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반성은 안 하는데 반성하는 듯한 제스처를 표해야 이 저 직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받으면 반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는 거죠. 제소하면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나는 당연히 직위를 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직권면직 절차로 들어가 직권면직을 시켜버렸어. 그때 직권면직을 다치려고 하니까 직권면직은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단계인 직위해제를 다퉈야 돼. 직위해제가 너무 과도하게 직위해제가 됐으니까. 근데 직위해제는 제소기간에 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직권면직을 다투면서 직위해제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죠. 원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라는 거예요. 판례도 이것은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은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죠. 왜?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통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억울하더라도. 그런데 직권면직 시켰어? 그 직권면직 자체는 이제 정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직권면직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때에도 직위해제할 때에 하자를 원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너무한 것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거 하자승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 판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 당해 그럼 이제 개 작살날 수 있는 것이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면 또 아니 직위해제하면 10중 8구 100중 98, 99 직위를 다시 부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위를 부여할 줄 알았는데 직권 면직시켜버려. 따지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직위해제하고 직권 면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쉬었다 하죠. 저 10분에 시작할게요.